안녕하세요. 코치원 플러스 박상영입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상당히 이제 여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참 이게 한동안은 남자애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여학생 비율이 더 많아질 정도로 여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 사실 치료센터에서 찾아오는 아이들의 비중을 보면 남녀 비율이 거의 8대 2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어느 센터를 가든 거의 남자아이들이 치료센터에 많이 찾아오죠. 또 여학생들이 찾아왔다면 사실상 비율이 높아진다면 거의 중학교, 고등학교 때의 그런 어떤 왕따라든지 이런 문제를 이렇게 많이 겪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상당히 지능이 낮거나 인지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아이들이 여학생들 중에서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치료센터도 그에 맞춰서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지금 들어와서 검사를 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한 아이는 지능이 경계선 지능이에요. 70대 초반에. 그러니까 당연히 인지적으로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제가 지금 현재 검사를 하고 있음에도 이 하나하나 제대로 보고 아이가 말로 표현하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아이의 앞으로의 그런 학습에 큰 어려움이 되는 부분일 거고요. 또 하나는 멀리서 오는데 이 아이는 지능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학습에 큰 어려움은 없어요. 배우는데 몇 가지 뭐 가이드라인만 잘 제시되면. 근데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정말 그 좋은 정상 범위의 지능을 갖고 있어도 실질적인 대인관계에는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걸 봤을 때 출센터에 오는 아이들이 지능이 정상 범위에 있건 아니면 경계선 그런 급에 있건 아주 낮은 그런 지능을 가지고 있건 이게 사실상 근본적으로 전부 다 상당히 인지구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는 아이들이다. 그럼 이 구조가 제대로 좀 연결이 돼서 탄탄해져야지만이 이 문제를 극복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왜 정상 지능임에도 이렇게 사회성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받은 치료들이 효과가 왜 없을까? 지능이 낮아서 그렇게 치료센터를 다녔는데 해줬던 것들이 왜 효과가 없었을까? 라는 부분을 제가 항상 이렇게 처음에 검사를 시작할 때는 정말 당황스러운 부분이죠. 놀라긴 하죠. 엄마가 공들이 시간과 돈을 투자했을 때 이 정도도 안 돼 있다면 그럼 거기서 도대체 뭘 해줬을까?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기존 최대 치료 방법에 대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도대체 뭘 가지고 하길래 아이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뒀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치료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지만 어찌됐든 집을 짓거나 아파트를 짓거나 건물을 지으려고 했을 때 어쨌든 지지 개반을 탄탄히 하고 나서 그 위에 골조를 세우고 그렇게 시멘트로 골조를 빼대를 만들어 가면서 하나둘씩 층을 올려가면서 단단한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이 인테리어로 꾸미고 세부적인 것들을 좀 다듬는 과정인데 이게 지금 기존에 하는 치료들은 자꾸 이렇게 겉모습을 포장하고 겉으로 글자를 쓸 수 있어요, 읽을 수 있어요, 이런 쪽으로 보여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왜 자폐 아이들이 그렇게 말을 못하다가 말을 했는데 정작 앵무새처럼 말만 따라하고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거나 뭔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다고 말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는 전혀 하지를 못한다. 이런 부분을 한번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항상 인지 구조상에서 과연 이 아이가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단어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지능이 낮거나 지능이 정상이거나 이 OD라고 하는 그 도구지에서 보여주는 결과들,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모든 능력으로서 보여주는 결과들은 너무나 실망적이다. 이렇게 이런 상태로 가면 정말 대인 관계는 그냥 학교 관계도 학교 수업도 제대로 따라갈 수 없겠구나 라고 느끼는 게 제 현재의 그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LPAD 검사를 하고 또
또 그 중에서 이 OD라고 하는 도구지에서 어떻게든 아이가 이전과 다른 그러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저한테 아이를 맡겨본 부모님들이라면 아마 이 OD 도구지에서 제가 보여줬던 변화가 결국은 이 아이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최고의 그런 기준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FI를 배우지 않는 치료사나 부모님 입장에서 도대체 그 도구지가 뭐길래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도구지야말로 기존에 해왔던 모든 치료들이 과연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기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FAD 검사를 고집스럽게 유지하고 있고, 또한 그걸 통해서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하고 희망을 드리는 거죠. 어떤 부모님들은 왜 기존 치료를 너무나 무시하느냐, 왜 그렇게 부정하느냐 얘기하시지만, 정말 기존의 치료 방법으로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버린다 그러면 사실 아이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사고력을 키울 수가 없어요. 학습 치료는 물론 당연하고요. 인지 기능이 안 돼 있는데 학습 치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웃긴 거예요. 기능상의 문제가 있는데 너는 막 뛰어라. 다리를 쩌룩쩌룩거리고 있는 애한테 뛰다 보면 맞춰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거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FI가 이런 인지치료를 대체할 만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또 하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지금 치료센터에 오는 여자아이들이 상당히 자신의 어떤 그런 부족한 부분을 제대로 오픈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은 정말 치료사들이 좀 능력을 키워서 아이들의 그런 부족한 부분을, 오픈하지 않는 부분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추적하지 못하면 여자아이들은 거의 다 자기를 잘 맞춰주고 편안하게 해주면 거의 내내 하면서 모든 것들을 그냥 흘러 넘어가요. 구렁이 덤 넘어가듯. 근데 문제는 점점 안에서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심각해질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겉으로는 상당히 예민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뭐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꾸 이제 뭐 놀이냐 미술이냐 뭐 심리 상담이냐 막 이런 걸로 가지만, 사람은 감정적인 문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인지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요 상당히 뇌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기존 치료사들이나 이런 뭐 상담하는 선생님들이 너무 간과하는 부분이죠. 저는 오랫동안 보면서 분명히 정말 행동도 엉망이고 정말 버릇없이 굴고 어떻게 이런 나쁜 짓들만 골라 할까 하는 아이들을 제가 해본 적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인지적으로 자신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게끔 기능이 향상이 되면 훨씬 그런 겉으로 보이는 문제들이 많이 줄어든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제가 그래서 FI를 고집스럽게 밀고 가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어떠한 정서적인 문제가 있다, 정말 뭐 정신병이나 뭐 조현병처럼 아주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정신과를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약간의 심리적인 불안이나 이런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 우울증이나 이런 걸 동반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인지적으로 먼저 기능이 향상되면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최근에 많은 여학생들이 오고 있고, 그 아이들을 연령대별로 지금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 6학년까지 쭉 그 사이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 6년이라는 세월이 이 여자아이들한테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걸 다시 보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고 각 그 여학생의 개개인의 그런 감정 상태에 맞춰서, 정서에 맞춰서 어떻게 중재를 해나가야 될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치료사들 중에 인지치료하는 선생님들이 이걸 보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여자아이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인지적인 기능을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고요. 또 하나 제가 그냥 하나 드릴 수 있는 팁은, 어찌됐든 여학생들은 한번 뭔가 어려움이 닥치고 실패를 많이 경험하면 상당히 주저하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더 난이도를 좀 더 단순화시켜서 아이에게 하나하나씩
계단을 올라갈 수 있도록 도전 과제를 형성해서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아이들의 그 언어적인 표현들에서 변화를 잘 감지해야 된다.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최소한의 지능이 떨어지거나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팁을 생각이 있는 치료사라면 나름 좀 통찰력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해가면 되겠구나 하고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겠죠. 제가 직접적인 방법들을 자꾸 제시를 하지 않는다고 어떤 어머님은 얘기하시는데요. 그런 방법을 제시하면 치료사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아이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더 망가지는 케이스들을 제가 상당히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러이러하게 하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거고요. 어느 정도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고 생각을 하는 치료사라면 제가 이렇게 던지는 몇 마디 말에도 분명히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어머님들은 당장 알려주면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상당히 급하게 생각하고 조급해 하시지만 이게 아이의 인지적인 기능을 이렇게 더 낮게 한다라는 것은요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근데 어머님들은 너무나 쉽게 접근해서 그냥 어디에 보내서 패키지로 돌리면 되겠구나 하는데 이게 결코 그렇게 가능한 일은 아니다. 특히 딸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이라 그러면 정말 많이 다니는 곳보다 아이에게 꼭 필요한 부분만 다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제 강의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